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홍원술의 세상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또 요즘 계속 주제 넘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주제 꼭 넘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 개각설 이야기 나오니까 요새 개각설. 네. 이게 뭐 또 장 박사님 언제 편집에 내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대통령이 7월 말에 휴가를 가진 않고 대통령 관제에서 보냈다죠. 어쨌든 네. 휴가를 마치고 8월 1일 출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근을 하고 8월 2일 국무회의에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네. 8월 첫째 주에 뭔가 부분 개각을 할 것이다 하는 게 일일자 도화 각 신문이 다 쓴 내용입니다. 네. 물론 이래 인사라는 게 우리나라 인사기사를 보면 저희도 예전에 써봤습니다만 좀 앞서가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지상발령이라고 네. 합니다. 첫째 인사할지 안 할지 네. 모르겠는데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뭐 인사해야 된다 막 네. 이런 가부간에부터 좀 빨리 가고, 물론 그게 전혀 근거 없이 쓰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때로는 그 언론의 회로를 알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여론전 혹은 흘리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좀 여론이라고 전하면서 앞서가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사 강론에 들어가면 더욱 이제 독특하게 한국에 또 전통이 있습니다. 사전 취재 경쟁이 열심히 네. 불붙습니다. 때로는 오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인사에서 정확하게 맞추면 신문에 무슨 공신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신화 비슷하게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네. 열심히 취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물론 인사에 굉장히 관심을 갖죠. 장관 인사에. 장관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 또는 나의 인사 라인에 나는 좀 요직에 갈 것이냐, 승진할 것이냐, 내 미션은 뭐가 줄 것이냐, 뭐로 장 차관이 바뀐다면 공무원들이 관심을 대단히 갖는 건 사실이고, 언론도 유독 뭐 하루 이틀 뒤면은 나올 인사가 있도 미리 막 계속 그 열심히 그렇죠. 힘들게 네. 취재하고 한 줄에 더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속보를 미리 알려고 하는 게 언론의 속성이고, 또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좀 헛수고를 한다는, 혹은 네. 저도 헛수고를 했다는 그런 반성도 많이 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관행 속에 대통령의 개각 여부가 정확치는 않으나 이제 어쨌든 또 나오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는 근거는 박 대통령이 늘 휴가 마치면 3년간 2013, 2014, 2015년 휴가 마치고 돌아와서는 어김없이 어떤 뭐 장관이든 청와대 수석이든 인사를 했다. 그러므로 이번도 네.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인사 부분이든 뭐 그런 개각에 대해서 준비가 다 돼 있다. 사실 실무자 인사 쪽에 늘 해놓는 겁니다. 대통령 그렇죠. 인사는 네. 늘 사실은 2배수가 됐든 3배수가 됐든 아마 10배수도 될 거면 잠깐 쭉 목록 나놓고 찾아보라, 뭐 어떤 컨셉이 어떻게 되냐, 늘 뭐 인사 쪽에 하는 건데, 이번에도 그러저러한 이유를 전에도 했고, 또 이런 이유로 개각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 농림부 환경부 장관 얘기가 많이 나왔고, 거기는 네. 이제 박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했으니 꽤 오래 했다.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바꾼다. 이건 뭐 사실은 그 자체는 넌센스입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나왔고. 아니, 업무 성과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지. 그렇죠. 오래 근데 했다고 바꾼다는 근데, 거는 네. 근데 다른 이유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저기 업무 성과가 문제가 있고 해서 바꿨는데 그거라고 차마 이야기는 못하고 하니까 네. 오래 했으니 바꾼다. 뭐 네. 그런 약간의 그 어떤 호도하는 배려. 이유는 네. 많이 합니다. 그건 많이 써먹는 이유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바꾼다면 그건 넌센스인 그런, 거예요. 네. 일단 환경부는 오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부가 무슨 디젤차 스윙 폭에다가 무슨 고등어 미세에다가 뭐 말하자면 미세먼지의 소동을 앞장서 주도했다 할까요? 말하자면 뭐 그런 식의, 또는 국내외 우리 환경부가 환경건보주의자, 환경 펀더멘털리스트한테 에워싸여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네. 하는 비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리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거나 그런 걸 봐야 되겠고, 뭐 농림부도 조금 뭐 소극적인 6차 산업이라고 했지만 1차, 2차, 3차 산업 합친 거다 해서 6차 산업이라는 네. 이동필 식의 뭐 슬로건이 있었지만 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박 대통령이 창조 경제 또는 문화 융성, 이걸 네. 이제 국정 목표로 내세워왔지 않습니까? 그 창조 경제가 이제 그 미래과학부 거기 이제 그런 부서라든가, 또 문화 융성하면은 문화체육관광부 네. 이런 게 이제 대상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이제 물론 아직은 이제 관측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또 맞기도 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관측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청와대 슬쩍 그 여론을 떠보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좋은 사람이 있다더라, 저기 괜찮다더라, 이렇게 여론의 회로라고 보면 맞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렇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보는지, 저는 장관쯤 되면, 우선 박 대통령 스타일의 독특한 게 하나 보였어요. 저는 네. 현직 장관을 포함해서 물러난 장관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독특하게도 난 대통령하고 독대를 못했다. 네. 독대는 그냥 전화도 통화도 한번 제대로 해서 못했다고 네. 뒤늦게 후회하고 투덜대는 사람 저는 꽤 봤습니다. 네. 그래도 대통령께서 장관하고는 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아니 뭐 소통이라는 말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업무 뭔가 협의. 대면을 네.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니까 이게 장관의 미션도 모르고 장관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저번에도 모 장관을 직접 만났는데 자기는 1년 정도 하면서 한 번도 직접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네. 예컨대 옛날에 장제스 알죠? 대만에 그 네, 장제석, 장제석 이런 사람은 굉장히 그 권위주의적이고 뭐 옛날에 그 뭐 거의 군주제에 가까운 네. 그 리더십인데도 장관하고는 늘 바로 앉아하고 옆에 서기를 하나 앉혀놓고 협의해서 이렇게 네. 해서 상의해서 결정하고 옆에 기록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아무튼 뭐 꼭 만나는 게 좋은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박 대통령식의 행정 리더십의 하나의 특징인 건 네. 분명합니다. 별로 안 만나고 보고서 올리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 보고서 올리면 내가 다 볼 텐데 뭐가 내가 궁금한 물으면 될 테고 근데 뭐하러 시간 낭비해서 보냐고 이렇게 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스타일.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개각이다 뭐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장관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가서 할 것이냐. 저는 그게 중요한 네. 겁니다. 미션. 결국 소신. 예. 네. 그게 이제 소신과 뭘 해야 될지, 뭐를 어떻게, 가령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 한다고 할 파동 때 네. 교육부 장관이 과연 뭘 했느냐? 또 노동개혁이 지금 중요한 4대 개혁이라고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고 중요한 걸로 했는데 노동개혁을 하려면 노동계의 그 견고한 스크램을 뚫고 나가는 네. 강력한 노동계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취직인데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런 스타일이냐? 장관들이 선두에 서서 일을 풀어내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그렇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도 전부 다 대통령이 미션을 임명될 때 네. 지금 장 장관의 혹은 김 장관의 임무는 이겁니다. 단기 과제는 요걸 해주시고 중장기 과제는 이런 토대를 해주세요. 네. 이걸 대통령이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장관 임명되는 사람이 부처 임무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에 장례가 그렇죠. 좀 수십 수백까지 네. 있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대통령 임명될 때나 네. 혹은 임명권자가 무슨 몇인지 모를까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든지 뭐 인사 담당 참모든지 뭐 수석이 전화오면 내가 뭐를 하기를 바랍니까 대통령이 이거 하나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뭐를 하길 바랍니까? 거기 대통령 꼭 가될 때 예스가 접수를 해가 네. 장관하러 비서하러 가는 거고 그게 자기하고 맞지 않다면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만 해도 노동계획이 있고 고용 일자리 만드는 게 좀 돼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교육 경제도 그렇습니다. 뭐 무슨 교육부도 그렇고요. 뭐 무슨 대학 교육이다 중등 교육이 문제가 있고 사회 교육인데 뭐를 대학의 구조조정이다. 그럼 내가 대학의 구조조정은 내가 관심이 많고 뭘 좀 할 것 같다. 그럼 그 임무는 내가 오케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야지. 아니면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문제를 교과서에 그 역사 교과서에 제대로 된 거를 원하는데 자기는 대학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갔다면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이유. 그래서 그거는 장관 자체가 어떠한 거기에 맞는 테마에 맞는 그런 장관이어야 되겠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게 아주 맞춤형으로 딱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미션을 분명하게 줘야 됩니다. 임무 중에서. 네. 예를 들어 산업부다. 지금 100% 수출이다. 그럼 수출로 가든지 아니면 산업부 장관이 지금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을 가져야든지 뭐 그걸 분명하게 네.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장관이라 사람이 과연 부처에 가면 백전노장 아주 그 터줏대감 같은 관료들이 왜 네. 관료라고 합니까? 거기 또아리를 털고 있는 쫙 몇십 년 한 사람들이 네. 쫙 있습니다. 자칫하면 거기서 겉돌고요.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장관들 중에 많이 간 사람 중에서 겉돌거나 완전히 왕따 당하거나 뭐 혼자 그냥 네. 헛발질하다 나온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미션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요거는 특히 지금처럼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에 말하자면
후반 부분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네. 지금부터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중하로 네. 하면 후반부에 들어갈 때는 더욱이나 더 뭐를 해야 되고 지금 뭐를 해야 되고 단기적 현안이 요거다. 장기적으로 중장기는 현안이다. 이런 게 안 되고 뭘 할지 모르고 그냥 알아서 잘하겠거니 아니 뭐하고는 맡기고 하니까 옛날에 진영 장관 같은 항명사태 비슷한 상황. 네. 대통령 생각은 이건데 장관 생각 이거다 보니까 티격태격하다가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사표 네. 던지고 가버리고 그 경우는 야당으로도 가버리죠. 야당으로 출마까지 출마해고 또 네. 의원 됐으니까 아주 그 참모가 적이 돼버린 그런 네. 케이스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얘기는 개각도 중요하지만 좋은 장관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관에게 대통령이 미션을 분명하게 주고 알아서 잘하라. 네. 만물 장관을 하지 말고 딱 미션을 하나. 주고 네. 하나가 돼도 좋고 두 개도 좋습니다. 또는 뭐 세 개 좋고 그걸 미션을 딱 주고 단기는 이거다 중장기는 이거다. 그렇게 미션을 주고 해야 부처의 장악도 되고 일도 되고 네. 또 지금 같은 데서는 뭔가 마무리 정리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소신 이게 중요한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소신이 대통령과 맞지 않다면 물러서야 되는 거고 네. 그 소신이 대통령과 딱 맞아떨어지면 한 몸이 돼서 그건 하나의 팀이 돼서 쫙 국정이 제대로 소리 없이 가는 거고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그 분야의 그 환경주의자의 포위가 되지 않는 사람 네. 뭐 예를 들어 농림축산 농부들의 포위가 되지 않는 사람 또 여기는 요 부처는 국회하고 관계가 중요하므로 또 국회와 관계를 잘 해나갈 사람이다. 컨셉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니면 아니라고 봐도 그건 못한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가져야 개각보다 바로 그런 미션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역시 그래. 개각은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미션을 주는 맥락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경제도 살아나고 네. 안보도 확실히 설립 참 자리 잡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